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해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럼 잘 지내셨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많은 또 희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조 대표께서 특별히 갖고 계신 신년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광주 전라남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문화가 정말로 그 융성하는 진짜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해가는 그러한 2016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도 이 분야에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올해 한 해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대동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전국 문화재 지킴이 단체 네. 예, 전국 연합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네. 새로운 일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좀 전국회장이다 보니까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바쁜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재 지킴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구한 이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네. 문화유산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보존하고 이걸 활용하는데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을 문화재 지킴이 의병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대동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전국에서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저희 대동문화재단을 비롯해 가지고 네. 군소 단체들이 이제 몇 개가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개인 지킴이 네. 또는 가족 단위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가족 지킴이 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광역시별로 또 시도 단위별로 그런 단체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단체가 한 35개 정도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들 이렇게 합치면은 문화재청에 등록되고 있는 그 지킴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문화재를 지키는 일, 이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인데요. 네. 예, 이게 특별히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네, 돈 네. 되는 일은 아닌데 상당히 그 보람된 일이죠. 네. 실제로 돈으로 받을 수 없는 무가지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보배 이런 것이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것을 우리 가족과 내가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지킬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보람의 대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주는 특히 이제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당히 수백 개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는 네.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여행지에 가서 많이 찾아가서 만나는 곳은 거의 다 뭐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 이런 그런 그 관광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문화재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네. 좀 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몇 년도에 남대문 곧 숭례문이 이제 불타는 아픔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뭐냐면은 결국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진짜로 관심을 갖고 모두가 문화재에 대한 지킴이가 된다면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국격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인격이 있듯이 네.
그런 고택이나 또는 많은 역사적인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문화재 지킴이 전국연합회 회장으로서 네. 또 다양한 방안, 고민들도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 35개 정도 전국에 다녀 있지만은 역사가 좀 오래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이런 것들도 좀 봉사 차원에서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의에서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게 된 그런 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전국적인 활동을 하시게 네,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쭉 꾸준히 활동해 오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문화유산 답사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전국에 발품을 팔고 이게 답사를 다녔고 또 문화재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문화재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일조를 할까 그런 일을 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자긍심도 있고 네. 또 보람된 일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쭉 해오신 지금 대동문화재단 설립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1995년도 6월 달에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예, 대동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동이라고 쓰게 된 것은 이제 그 대동 여지도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남도 문화, 뭐 마한 문화, 백제 문화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울타리에 갇히게 돼 있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는데 굳이 이름에 갇힐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애칭으로 썼던 이름이 뭘까 찾아보니까 대동여지도에서 야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대동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취해다가 네. 대동 문화연구회 이렇게 이름을 걸었던 것이죠. 네. 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역사 하게 되면 재미가 없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흥미를 좀 많이 가지셨어요?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마치고 이제 사실은 이 학교를 진학을 못한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한문사단어 책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이제 역사나 고사성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역사에 관심을 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내가 역사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네. 뭐 정통 사학자처럼 사학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사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배운 역사였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맛깔스럽고 감동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떤 교단에 있는 그러한 역사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요새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숨겨진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현장에서 풀어가고 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답사 이게 이제 뜻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명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하시나요? 요새는 뭐 전국의 공무원교육원도 아주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지금 제가 아마 800회 넘게 이제 강의를 특강을 네, 네. 해왔던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도 강의를 자주 하러 가거든요. 네. 뭐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면 제가 딱 마이크 들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뿌리는 경상도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경상도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그러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아스레 생각을 해요. 아이, 무슨 조 대표님이 경상도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라도 말씀에서. 그랬더니 내가 창녕 쪽인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는 창녕 분이시다. 근데 일찍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 전라도에 가서 하신 것이다. 네. 응? 그럼 뭐 지역이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슨 지역이 필요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경계가 없는 사람이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이제 재밌게 좀 풀어주다 보니까 뭐 대부분 좀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요즘에 또 재능기구 강연도 하고 계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하고 이제 계신지. 예. 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네. 이제 금년
올 이제 1월 말까지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재능 기부를 해드리겠다. 사실은 뭐 제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20여 년 동안 이제 발품을 팔면서 현장에서 보고 배웠던 스토리들, 역사문화 스토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 데 가서 강의를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연말 연시 사실은 막 우리가 뭐 송년회다, 뭐 신년회다 해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좋기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인문학 강의,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초청을 해주면은 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재능 기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몇 군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이제 대동문화재단 네. 20년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저희 대동문화재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유산 답사를 이제 중심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답사 초기에 답사 자료집이 이제 대동문화 잡지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대동문화라는 이제 겨울 문화 잡지를 발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 서적도 좀 발간하죠. 그래서 네. 전통문화 기획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남도를 소개했던 남도의 숨결 따라, 그다음에 문화유산 바로보기라든지 강주 역사 바로보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발간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답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사부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편집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중요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문화재 돌봄 사업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시하고 이제 매칭해서 이제 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저희들이 한 6년 차 이제 광주광역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또 전라남도는 또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이제 광역단체 맡아서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한 15명 정도의 이제 이런 전문직, 약간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돼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미한 보수 또는 수리, 이르다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홍보, 청소, 뭐 이런 것 해가면서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사업을 하나를 또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우리 광주가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도 개관을 했고, 또 이제 예양이고, 근데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전당도 개관했고, 예양이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시민들에게 그 문화 향수가 필요한데 강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교육하는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여기서 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행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동문화재단 활동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적 자산 또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 대동문화재단은 우리 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큰 소득이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최소한의 운영비 이런 네. 정도이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지만은 거의 다 박봉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적은 급료를 받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런데 전문성은 또 요구하는 것이 또 이 일이거든요. 네. 뭐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보람 있는 이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뭐 칭찬을 해주면은 더 신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뭐, 단 몇천 원이든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기부해 주면 결국은 그것을 모아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부가 많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문화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해 네. 보입니다. 예. 네.
대동문화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역 문화유산 답사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답사가 이제 회원이나 시민 이제 누구든지 네. 이제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거의 끊이지 않고 이렇게 20여 년간 답사를 해오고 있고요. 네. 지난 12월 연말에도 저희들이 송년회를 아예 그냥 회원 초청해서 답사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진도 쪽으로 해서 뭐 홍주가 어떻게 빚어지는가, 전통 네. 홍주 그런 빚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을에 섭친도 지산면 서포리 마을에 또 거기에 대단해요. 그 마을에 한 250명 사는데요. 100여 분들이 60이 넘은 분들이 전부 소리도 하고, 네. 그 전통 민속을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민속 체험도 하고, 그렇게 답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매월 그렇게 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런 답사를 쭉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재단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창립 정신이랄까요? 출범했을 때 이제 답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답사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동문화 답사 가면은 뭐 나름대로 좀 재미있다. 이게 설명도 재밌게 해주고, 차에서 또 좀 제가 또 좀 구수한 입담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네. 해주고, 뭐 그런다 해서 많이 또 당시험도 있고, 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답사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정기 답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하는 답사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위탁하기도 하고, 네. 또 공무원 교직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연수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예 대동문화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답사도 하고 또 강의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갔는데, 네.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죠. 네. 전국적으로 이제 답사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셨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지역도 많고 다른 지역도 많이 이제 가보지만은 사실은 뭐 예전에 처음에 이제 안동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제 2월 달인가 됐는데 날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 온천 건물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니까 온천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서 갔던 200여 명이 다 경악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온천 건물이 콘센트 막사 같은 거였어요. 아주 60년대, 50년대 콘센트 막사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 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온천이라고 하느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낡은 건물에 그 안에 탕이 또 얼마나 좋았던지 몸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엄청 났는데 물속에 딱 들어가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이 엄청 좋아요. 네. 온천이 겉모습도 아주 건물도 좋고 물이 좋으면 더 좋죠. 그러나 선택하라면 물이 좋은 것이 온천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유산이 지켜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 안동 사람들 보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안동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다 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을 받아서 우리 지역도 좀 무작정 개발이 아니라 좀 진짜 보존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그랬을 때 더 길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 유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뭐 지역에 있는 문화재 또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 안에서 스토리를 찾는, 그래서 컨텐츠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광주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불려왔던 그러한 이유 탓에 사실은 여기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세우려는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물론 아시아의 문화를 여기에 다 집적해서 다시 발산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의 남도적인 것, 지역적인 것 이것이 결여되면은 그것도 절름발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컨텐츠들을 정말로 소중한 그런 거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참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은 이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대동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활동, 그리고 쌓았던 컨텐츠, 이런 것들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대동문화인 이제 대표로서 20년 동안에 이런 콘텐츠도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다 네.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값지게 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전당이나 누구도 와서 자료 한번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것이 많이 좀 소외당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좀 불만의 벌면 소리가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급하게 굴 것은 아니고 네. 일단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차츰 또 기다려보고 또 그래서 함께 하면서 소중한 이 전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문화재단 하면 이제 잡지 발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격월간으로 발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의 어르신들이 이 대동문화가 역사의 숨결 따라라는 책보다는 오히려 대동문화라는 그 이름을 바꾸고 문화 잡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개간으로 처음에 이제 발간을 해서 잡지 하나 없는 광주의 그 공간을 10여 년간 메고 왔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겨울로 발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이제 민간 단체에서 잡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이제 버겁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버거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20여 년간 해왔는데 이것을 참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이 가장 지역적인 문화를 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계속 끓이지 않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특화되는 그런 컨텐츠를 20년간 꾸준히 발간해 온 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이제 이것을 딱 수치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희들이 한번 발간하는데 2천만 원 정도는 네. 아주 쉽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수천 권의 잡지를 발간하는데 실제로 이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유료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수천 권의 잡지를 어딘가는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서관도 다 보내주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을에 이제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우리 광주에도. 그런 게 400군데가 넘죠. 거기도 전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죠. 네. 거기에는 이제 발송물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는 물론이고, 전국에 이런 문화 잡지를 필요한 데는 보내주겠다 해서 보내주는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미안했던지 또 우편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할지 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대동문화가 문화관광부 네. 우수 잡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수상 소감 네.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잡지가 전국에서 발간한 잡지가 아마 4,0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역에서 내는 잡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잡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발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우수 잡지로 선정돼서 상당히 이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지역의 향토 잡지로서 대동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고 지역의 문화산업 또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못다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가 다시 이제 재도약할 수 있는 이제 전당이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답게 또는 이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남도민들이 정말로 이 문화의 소중함을 좀 함께하는 그런 시민이 됐으면 하고요. 네. 또 이런 문화가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기부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좀 우리 광주 전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도 이제 착한 문화 단체로 초지일관으로 아마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 더욱더 많이 돌려주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런 지역에 이런 단체가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동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인 문화로 하나 되는 세상, 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